네, 기체 반응 법칙 이야기를 하죠. 기체 반응 법칙. 네, 뭐였냐면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압력도 일정합니다. 기체가 반응해서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 부피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요. 부피가 이렇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반응하는 물질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물. 네, 이게 그런 반응인데 이때 이거 이런 한 공간을 우리가 부피 1부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를 1부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부피가 있는 거냐면 2부피가 있는 거죠. 산소는 몇 부피가 있냐면 1부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몇 부피가 만들어지냐면 2부피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여러분들 질량 보존 법칙 혹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특히 일정 성분비 법칙 같은 경우는 수소 1g이 있고 산소 8g이 있으면은 얘는 수증기는 9g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1대 8대 9 뭐 이런 비율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일정 성분비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질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질량. 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합물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기체 반응 법칙은요. 요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피. 네,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일단은 질량 보존하고요. 법칙하고 네, 일정 성분비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 1월 단원에서 배워야 될 법칙이 총 3개인데, 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변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어떠한 변화에서도 얘는 성립을 해.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굉장히 법칙의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화합물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해서만. 네, 성립을 하는 법칙이었고요. 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였었냐면 질량에 관련된 이야기였었고 일정 성분비 역시 질량 B가 네,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일정한 질량 B가. 네, 그런데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은 뭐에서만 이야기를 하냐면 기체만 이야기를 해요. 기체만. 네, 그리고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부피에만 관련이 있다. 부피만. 그러면은 이 기체 반응 법칙이 적용이 되는 요 기체만 반응하는 부피는 일정성 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둘 다 합니다. 이거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질량 보존 법칙은 여기 지금 1단원에 나와 있는 모든 것에서는 다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성 분비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반응이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화합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이 되어 있고 네, 그거를 따지고 보면은 질량비 역시 일정한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요. 네, 그리고 이 기체 반응 법칙은 그 중에서도 기체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피예요. 우리가 부피 보존 법칙 이런 건 없어요. 부피라고 하는 것이 보존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릴 것들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냐 기체 반응 법칙이냐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에 관련된 거, 몇 그램이라고 나온 것들은 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네,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밀리리터 혹은 뭐 리터 뭐 이렇게 적히죠. 우리가 네, 이렇게 적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은 다 기체 반응 법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 이런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나온다라는 이런 반응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느냐? 성립해요. 방금 이야기했었죠, 위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는 1대 8대 9라고 하는 비율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질량비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 적용을 할 때, 아, 이거는 기체 반응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아,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게 왜 도대체 성립을 하느냐? 요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요. 이러한 부피 1부피죠. 네, 다른 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또 다른 기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요 세 개의 그림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크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똑같다고. 그럼 이것도 1부피고, 요것도 1부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체든 기체의 종류와 무관해요.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체든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수소 기체 같은 경우는 수소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로 표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수소, 수소 그리고 산소 기체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 분자 수증기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어떤 기체든 상관이 없고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다. 같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같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고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네, 요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때는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이 사람이 뭐 1800년대 이럴 때 이걸 알아냈을 텐데 이거를 증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도 압력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분자의 개념도 도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막 쭈쭈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원자가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도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결국은 질량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이제 각각의 화합물에 따라서 질량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H2O 같은 경우는 수소 2개, 산소 1개의 개수비가 정해져 있고 그 개수비 때문에 뭐를 이야기를 했었냐면 질량비가 1대 8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부피비가 왜 성립을 하느냐 뭐 때문이냐면은 분자수 비가 똑같기 때문이야. 부피비랑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기체든지 간에 만약에 1부피 속에 분자가 한 개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수소 기체도 1부피 안에 한 개의 분자가 들어있고 산소 기체도 1부피 안에 한 개의 분자가 들어있고 수증기죠. 이제 물이라고 하면 액체니까 수증기도 1부피 안에 한 개의 분자가 들어있고 그리고 뭐 또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면은 질소도 1부피 안에 한 개의 분자가 들어있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역시 반응을 해보면은 CO 여기 O 이렇게 한 개씩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분자가 두 개가 되려면은 부피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공간이 더 있어야겠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를 가지고 질량비를 생각을 해냈어요.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결국은 분자수의 비를 가지고 뭐를 이야기를 하냐? 부피비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면은 EH2 더하기 O2를 EH2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수증기가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HH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두 개 있는 거죠. 옆에다 그릴까요? 두 개. 그리고 이거는 한 개 있는 거죠. 산소는. 그 다음에 물은 두 개 있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그 일정한 부피 22.4리터의 뭐 기체 분자가 뭐 6.02 곱하기 10의 23개, 23승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이야기를 할 거, 네, 앞의 개수비를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알아야 되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개수비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를 보면은 여기, 여기를 보면 되죠. 그래서 수소 대 산소,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이거 수증기인데요. 수증기의 개수의 비는 2대 1대 2더라. 개수의 비는 그쵸? 개수의 비는 그리고 화학 반응식 단원에서 이 앞에 의미하는 숫자의 의미가 지금 아래 그림도 그렸는데요.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산소 분자는 몇 개 있냐면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물 분자는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분자수 B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상황을.
네, 분자수 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수의 비하고 분자수의 비는 같다라는 거지. 이거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생긴 거냐면은요, 부피비가 생긴 거야. 부피비. 부피비도 같다라는 거지. 이건 왜 같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공간 몇 센치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1부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1부피. 이 공간 하나를. 그럼 두 개면 2부피, 세 개면 3부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 1부피 안에는 같은 분자의 개수만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상황에서는 1부피 안에는 한 개의 분자만 갖겠다.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가정은 결국은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증명을 해냈습니다. 증명을.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22.4리터 안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 개수가 정해져 있어 1몰만큼의 분자의 개수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위에 그림에다가 그리죠. 뭐를 그릴 거냐면은 한 개의 분자는 결국 몇 부피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한 개의 부피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리고 아니,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공간. 그리고 물 같은 경우 역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지금 네, 아까 아래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한 개의 분자는 한 개의 부피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은 아니고 사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분자 안에 이렇게 네모난 걸 하나 그렸습니다. 부피를.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그렇게 그렸고, 여기도 그렸고, 수산소도 그렸고, 수증기도 그렸어요. 수증기도. 그러면 요 네모난 거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저걸 하나 1부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는 몇 부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개, 두 개니까 2부피가 있는 거고. 산소는 몇 부피가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있으니까 1부피가 있으며, 수증기 같은 경우는 몇 부피가 있는 것이냐면 2부피가 있다. 결국은 기체는 이것도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분자수 B가 곧 부피 B다라고 하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만 갖는다. 들어있다. 모든 기체는. 이게 기체의 종류가 수소든 산소든 뭐 수증기든 질소든 암모니아든 상관없다.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이면은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라는 거야. 같은 분자의 개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간에 한 개의 분자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기체 역시 한 개의 분자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요거 지금 우리가 요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고 사실은 요 위에 있는 요 상황을 물어볼 거예요. 기체 반응 법칙.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왜 도대체 이게 성립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생성 반응 한 번만 보고서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암모니아 네, 질소가 있죠. 질소 더하기 수소가 뭘 만들어내냐? 암모니아를 만들어낸다.
네, 암모니아를 만들어낸다. 네, 그리고 질소는 N2, 수소는 H2,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 정리하면은 여기에 3이 붙고 여기에 2가 붙으면서 네,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네, 개수의 비 한번 보죠. 개수의 비. 네, 개수의 비 보면은 질소 대 수소 대 산소는 1대 3대 2. 맞죠? 1대 3대 2.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분자 수비. 또 역시 1대 3대 2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부피비가 추가가 된 거지. 부피의 비도 역시 1대 3대 2가 나온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질소, 그다음에 수소, 옆에다 그리고 그랬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암모니아, 이렇게 문어같이 생긴. 네, 이렇게 그린 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잖아, 그쵸?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 그래서 분자수의 비가 질소 하나, 그리고 수소 하나, 둘, 셋, 그리고 암모니아 두 개 해서 분자수 비가 1대 3대 2였다고, 얘네들은. 근데 여기에서 뭐가 추가가 된 것이냐? 우리가 부피비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이런 네모난 공간 1부피 안에 분자는 한 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정한 공간 안에는 일정한 개수가 들어가요. 항상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만큼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1부피 안에 분자가 한 개가 들어가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부피가 몇 개가 필요하겠냐는 거지. 하나, 두 개, 세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피는.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 부피가 몇 개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두 개가. 종류랑 상관없이요. 종류랑 상관없이 만약에 한 개의 부피, 이런 공간 안에 우리가 분자가 한 개만 들어가기로 생각을 했다면은요. 모든 기체들은요. 다 이런 공간 안에 한 개씩밖에 안 들어가. 이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보다 크기가 크잖아요.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원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런 규칙, 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피비가 일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부피비가 일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